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세TV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누구는 오른다고 하고 누구는 내린다고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동산이라도 반드시 실거주와 투자를 하시면서 매수 또는 매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수원의 부동산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의 대장인 광교중앙역에 위치한 이의동, 하동, 그리고 원천동의 거래량부터 보시겠습니다. 21년 8월 단기적 고점 거래량인 139건을 거래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139건에서 18건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2년 2월부터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해당 기간부터 쭉 매도를 희망하는 매도자들이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이 떨어진 가격이 22년 7월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이 시점에 보이니까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지 않죠. 그래서 2022년 10월에는 8건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이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에 바닥 거래량을 찍고 22년 11월 달에는 32건,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39건, 그리고 23년 1월에는 63건, 그 다음에 23년 2월에는 94건, 23년 3월에는 81건, 그리고 이번 달에는 예상치인데 90건 정도가 예상됩니다. 자, 4월 달에 거래가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호가가 계속 오르죠. 실거래가도 오르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것은 확실한 바닥을 다졌다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4월 달에 거래량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해당 시세 정리는 실거래가 기준이고요. 1층에서 4층까지의 거래는 제외하고 중층에서 고층까지의 실거래를 가지고 정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교 자연엔 힐스테이트 33평은 1월 달에 10억 2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번 달에 12억 9천이 거래되면서 2억 7천이 상승을 했습니다. 광교중앙역 바로 앞에 위치한 광교 자연엔 자이 2단지는 39평이 1월 달에 11억에 거래가 됐었고 이번 달에 14억에 거래가 되면서 3억이 뛰었습니다. 광교의 대장인 광교중흥 S클래스 33평은 11월에 11.7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번 달에 14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억 5천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의동 광교 센트럴뷰 34평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9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번 달에 10억 7천에 거래가 되면서 1억 7천 상승을 하였습니다. 광교 호수 남쪽에 위치한 광교 호반 베르디움 24평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5억 9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3월이라고 적혀 있지만 3월 말입니다. 3월 말에 7억 4,500에 거래가 되면서 1억 5천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광교 도샵 37평 같은 경우에 1월에 9억 5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3월 말에 11억 8,500에 거래되면서 2억 3,500 정도 상승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은 상승의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이 옵니다. 최근 서울에서 국평 기준으로 둔촌주공, 영등포자이, 장이 레디언트, 철산자이, 휘경자이 디센시아 같은 경우에 각각의 금액들로 모두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시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죠. 분양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주변의 핵심지인 신축과 준신축의 가격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최근 하락폭이 컸었던 마이너스 35%에서 40%까지 떨어진 고덕 그라시움, 잠실 엘스와 같은 단지들이 마이너스 20%까지 최고가 대비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방금 소개드린 광교 중앙역 인근의 단지들이 되겠습니다. 광교에 매수나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바닥을 찍고 오른 가격에 실망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정리해드린 대장급 아파트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해서 아직까지 열심히 찾아보면 금매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을 내가 살 의향이 있고 여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후속 영상으로 수원에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좋은 단지들을 추려서 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다음은
망포역에 위치한 망포동 거래량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망포동 또한 광교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21년 7월 8월 달에 138건으로 최고의 거래량을 찍은 후에 4, 5개월 만에 21건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물건을 내놓은 매도자들은 물건이 팔리지 않자 가격을 더욱더 하락시켜서 내놓게 되겠죠. 21건, 22년 6월 달에는 12건, 그리고 22년 9월 10월 달에 10건까지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바닥을 찍게 됩니다. 자, 22년 12월부터 23년 1월에 33건, 28건이 초초 급매인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0% 떨어진 가격의 물건들이 다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 후 23년 2월과 3월에는 초초 급매들이 빠지면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5% 가격대인 급매들이 대량 거래가 되었습니다. 23년 4월에는 예상 거래량이 85건인데 광교와는 다르게 약간 거래량이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월 달에 거래해서 거래된 금액들이 오른 호가에서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20%인 금액에서 실거래가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망포동의 실거래가 4월달 사례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선동 아이파크 2단지 34평이 11월 달에 4억 9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올해 6억 1천이 거래가 되면서 1억 2천 정도 상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망포역 좌측편에 위치한 신동 레미안 마크1 2단지 34평 2월 달에 5억 8천 최저가를 찍고 3월 말에 7억에 거래되면서 1억 2천 정도 상승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크1 아래쪽에 위치한 영통 아이파크 1단지 33평은 1월 달에 6억 5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4월 달에 8억 4천에 거래가 되면서 1억 9천 정도의 상승을 하였습니다. 힐스테이트 영통 같은 경우에 33평이 11월 달에 7억 9천 7백에 거래가 되었었는데 이번 달에 거래된 금액은 8억 8천 9백만으로서 약 9천만 원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영통 SK뷰 같은 경우에 6억 5천 11월에 거래가 되었고 4월 달에 7억 6천이 거래가 되면서 약 1억 1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거래가 4월 달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승의 흐름인 분양시장을 거쳐서 핵심지인 수원 같은 경우에는 광교의 상승을 보셨고 그 다음에 흐름을 이어받아서 수원에서의 2급지인 신축과 준신축의 상승이 원래는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5%에서 40%였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20%까지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수원보다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현재는 성남, 광명, 상계 재개발의 거래량과 가가 올라가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서쪽에 위치한 택지지구인 호메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메실의 특징은 내년에 신분당선이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호재가 아주 뚜렷한 곳입니다. 먼저 근곡 호반 센트럴 같은 경우에 33평이 12월 달에 5억 7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번 달에 6억 6천5백에 거래가 되면서 약 1억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쪽 아래쪽에 있는 근곡동 YCT 같은 경우에 33평이 11월 달에 4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4월 달에는 4억 7천5백에 거래가 되면서 7천5백만 원 정도 상승을 하였으며 신분당선 예정지 바로 밑에 위치한 근곡 호반 센트럴 같은 경우에 33평이 11월 달에 5억 5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번 달에 6억 8천에 거래가 되면서 1억 3천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4월 거래 바로 이전인 3월에는 6억 9천5백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위치한 호메실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34평이고 1월 달에 4억 9천5백에 거래가 되었으며 4월 달에는 5억 9천에 거래가 되면서 약 1억 원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호메실 엘루첸 34평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4억 2천5백에 거래가 되었으며 3월 25일 한 달 전이죠. 한 달 정도 전인 3월 25일에 5억 6천에 거래가 되면서 1억 3천5백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거래들이 4월이나 3월 말에 저점 대비 1억 정도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메실에도 리딩 단지를 제외하고 여전히 급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호메실에 매수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며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매실도 비슷한 거래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1년 9월 달에 35건, 22년 12월에 최저 거래량을 찍은 후에 18건에서 48건, 90건, 88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했던 4월 거래량 예측치가 85건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은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원에 위치한 신축과 준신축 위주로 가격을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구축이 모여있는 영통역 인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단지들은 영통역과 청명역 인근으로서 대부분 20년 이상이 된 단지들입니다. 영통동 신나무 5단지 같은 경우에 25평이 1월에 3억에 거래됐었는데 이번 달에 3억 6천에 거래가 되면서 6천만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는 영통동 삼성태영 북평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5억 500에 거래가 됐었는데 4월 달에는 5억 3천으로 거래가 되면서 2,500만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삼성태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랐다고 보기는 힘들고 바닥을 다졌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영통동 극동풍림 국평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6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3월 30일에 6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약 4천만원 정도 상승이 되었고요. 청명역 좌측편에 위치한 영통동 벽산 3익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6억 2천, 4월 달에 6억 7천에 거래가 되면서 5천만원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황골마을 주공 같은 경우에 25평이 1월 달에는 2억 8,500에 거래가 되었다가 4월 달에 3억 8천까지 거래가 되면서 약 1억 원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영통동 황골마을 쌍용 같은 경우에 24평이 11월 달에 3억 4천, 4월 달에 3억 6,100으로서 2천만원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신축 먼저 상승을 하고 현재 구축의 거래량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로 여기에서 지금 열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을 가격으로 보셨을 겁니다. 광교와 망포, 호매실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3억 정도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현재는 핵심지 구축의 4단계로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가격 상승에 초입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영통동 같은 경우에는 구축이 몰려 있다 보니까 신축보다는 반응이 조금 더 늦게 왔습니다. 21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초초 급매 타이밍이 있었고요.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35% 거래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 3월 달과 4월 달에 급매 타이밍이 있었는데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5% 정도 떨어진 가격들이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신축들과는 다르게 반응 타이밍이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원의 분기별 입주 물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23년도 4월 달이기 때문에 23년도 2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원의 분기별 적정 물량은 1,500세대 정도로서 23년도 2분기에 4,000세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적정 물량 대비 2배 이상이 들어오고요. 23년도 3분기에는 5,620세대로서 적정 물량의 3배 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23년도 4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3년도 2분기와 3분기에 과물량이 지나고 나면 수원은 약 3년 동안 물량이 부족한 구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또한 23년도 4분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전세자금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에 12월 달과 1월 달에 4.34%까지 찍은 후에 현재 3.56%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11월 달쯤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세금은 가을과 겨울쯤으로 가면서 수원의 부족한 입주 물량과 겹치면서 빠르게 상급지 신축과 준신축부터 전세가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단지별 전세가 호가 정리입니다. 구별로 전세가 1월달과 4월달을 비교해보면 1월보다 상승한 곳이 21곳, 보합인 곳이 2곳, 하락한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고금리와 겹치면서 전세가가 급락을 한 것이 매매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에 한 몫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23년 겨울부터는 반대로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금리 인하가 동시에 일어나면 빠른 전세가 회복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에 오른 호가에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거래량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거의 보합이나 오히려 오르는 곳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가는 대부분의 단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23년 4분기부터는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또한 금리 인하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원의 단계는 신축과 준신축의 상승에 이어 구축까지 바닥을 다진 단계까지 와 있고요. 입지가 덜 좋은 구축도 다음 거래량으로 연결되면서 바닥을 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른 것들은 사지 마시고 그 주변으로 해서 아직 오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었고 살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약간 서두르시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